3학년 1학기 내용인데 제곱근의 뜻과 성질.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은 제곱근 막 많이 복잡한데 루트라는 말 들어봤어 혹시? 루트가 나오는 그 기호에 대한 걸 자세히 배우려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미 제곱근을 좀 알고 있다? 봐봐. 선생님 집이 넓이가 100제곱미터야.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 그럼 여러분들은 선생님 집의 넓이가 100제곱미터면은 1m고 이쪽으로 몇 미터? 100m. 이렇게 곱하면 100제곱미터 나오잖아, 그렇지? 만약 사각형 넓이였다고 치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나?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지? 보통 1m짜리 집 길쭉하게 이렇게 살 것 같아, 선생님이? 아니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10m겠지라고 생각하지, 그치? 맞지? 선생님 집의 넓이가 36제곱미터야.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4m, 9m에서 36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3m, 12m라고 할 수도 있잖아. 가로 세로가, 그치? 근데 편하게 생각할 때 대충 어느 정도 넓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 6 곱하기 6, 36이니까,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이게 36이잖아. 뭐를 제곱했을까? 6을 제곱했겠지, 그치? 이 넓이가 100제곱미터잖아. 그럼 뭐를 제곱했을까? 10 곱하기 10, 10을 제곱했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숫자들의 제곱근이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는데 살면서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 실제로. 강제로 죽음을 당했어. 여기가 1이고 여기 2야.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알아둬야 되니까 이거 잠깐 이야기해 줄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유명한데 아직 배운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볼게. 요 길이가 3cm, 여기가 4cm야. 근데 이 길이가 5cm야. 직각삼각형. 근데 얘가 1대2 닮음이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1대2 닮음이면 얘가 6cm, 여기는 8cm.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10이 되겠지. 이런 애들 특징들 한번 찾아볼게. 3을 제곱해. 얼마가 돼? 9가 되죠. 9. 그쵸? 그다음 4를 제곱하면 16이 되지. 이거 합치면 9 더하기 16 하면 얼마죠? 25 나오나? 맞지? 25. 근데 이 빗변을 제곱한 게 25잖아. 5의 제곱. 맞지? 얘도 똑같아. 봐봐. 6의 제곱하면 얼마죠? 36이지. 8의 제곱은 64야. 36이랑 64 합치면 100이 나오지 않나? 100이 나와요. 그쵸? 그럼 10을 제곱하니까 100이네. 이렇게 직각삼각형들은 항상 이런 식을 만족해. 제일 긴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짧은 두 변의 제곱끼리 합친 거랑 같다라는 거.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거든, 이게. 근데 피타고라스가 좋은 사람은 아니야. 약간 이거를 하나 알고서는 이 하나로 그 지역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지역 이제 옛날에 서양에는 수학이 이런 걸 알아내면 신과 조금 더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지. 교회나 어떤 이런데 뭐 성당이나 또는 절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면은 우리가 그냥 그 법당에 들어가서 절하고 하지만 사실 부처님 만나는 거야. 스님 만나서 또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 성당에 가면은 신부님한테 도회서서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또 대신 또 기도해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성직자들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신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도 자기가 이걸 아니까 너희들보다는 신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이제 밥벌이를 한 것 같아.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한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처럼 이제 그 서양의 그 지역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걸 또 더 받쳐주는 분위기니까 자기가 이제 또 막 새로운 걸 알고 싶고 철학을 더 배우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피타고라스.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가 사실 피타고라스 한 명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학파야, 학파. 그 밑에 제자들이 많겠지, 그치?
근데 좀 안 좋은 게 제자들이 좋은 거를 알아내면은 그 제자 이름을 올려줘야지. 맞지? 어떤 뭐 공식이든 정리든 알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타고라스 학파 이름으로 무조건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더 유명해지는 거지.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 이제 히파수스라는 사람일 거야. 아마 이름이 내가 가무명확한데 이 사람이 배 이제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얘도 이제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인데 배에 타고 가서 이제 뱃놀이를 하는 거야 바다에. 근데 갑자기 이게 궁금한 거야. 정사각형을 그려가지고 바보같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 이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선생님이 말하기는 어떻게 했어? 요 길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 길이가 x인데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짧은 두가 1도 제곱하고 그다음 이 높이 1도 제곱했어. 근데 합치면 뭐가 돼야 돼? 이 빗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의 제곱이랑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근데 얘는 1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1 더하기 1이라서 2야. 근데 얘는 x제곱. 근데 x가 뭘까? x가 뭘까? 뭐를 제곱해야지 1이 되지? 2가 되지? 뭘 제곱해야지? 1 제곱하면 그건 아니지. 1은 제곱하면 1이 되니까 그치? 아 그러면은 1.5인가? 근데 1.5 제곱하면 2.25 나와 여러분들. 15 곱하기 15는 225잖아 그치? 좀 그러면 1.5보다는 작을 거야 그치? 근데 정확하게 뭘 말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 이상해요. 이제 제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다 만나서 이거 이상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피타고라스 그 학파들을 이제 그 학파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완전한 수는 정수 또는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던 학파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상한 숫자 하나 나오잖아, 그렇지? x는 도대체 뭘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곧 있으면 배우면 알 텐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쓸 거야. 그 당시에는 이런 기호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상한 숫자가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강제로 입막음 당하기 위해서 죽은 거야.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 학파가 없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강제로 바다에 이렇게 던져서 죽인 거야. 근데 그 후대에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말고 이런 루트라는 기호는 없었지만 뭔가 필요하네, 새로운 숫자의 약속이, 그치? 그래서 이런 루트라고 기호를 써서 새로운 숫자로 나타내자 하고 배우는 거야. 오늘은 나중에 이 루트라는 기호가 뭔지를 배울 거라. 이 어렴풋이 뭔지는 알겠지. 제곱하기 전의 숫자를 말한다 이런 의미겠지만 요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 지금 말한 거는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제곱근의 뜻과 성질. 근데 누가 이렇게 물을 거야. 제곱근이 뭐야? 라고 묻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몰라요 그러지 말고 제곱근의 뜻을 물어보면은 네가 모르는 거야. 제곱근은 그냥 제곱근이라고 정의하지 않아. 뭐라고 정의해야 되냐면 A의 제곱근 또는 2를 줄여서 2는 2제곱근이라고 해도 되고 제곱이라고 해도 되지. 이걸 X의 2제곱이라고 해도 되지만 X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렇지? 우리가 2라는 말을 많이 써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3제곱인데 그냥 제곱이라고 하진 않잖아. 3제곱이라고 플러스 쓰잖아, 그렇지? 2제곱은 너무 제곱을 너무 많이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2라는 숫자는 생략해서 쓰는 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 제곱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그럼 그 질문이 잘못된 거라고 대답해야 돼. A의 제곱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일단 물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무시하면 고등학교 때도 또 고생해. A의 제곱근의 말뜻은 뭐냐 하면은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제곱하면 A가 되는 수야. 그래서 그냥 제곱근 그러면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인지 말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제곱근이라고 물으면 안 된다고. 정의를 물을 때 A의 제곱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100의 제곱근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 그러면 정의대로 고쳐봐. 이게 100의 제곱근이 뭐예요? 라고 물었으면 읽어봐. 어떻게 되지?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지금 이 문제에서는 A가 누구인 거야?
100인 거지, 그치? 100의 제곱근을 물었으니까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 100이 되는 수라고, 그치? 제곱하면 100이 되는 수. 그럼 제곱하면 100이 되는 수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어렵지 않잖아. 제곱하면 100이 되는 수는 뭐가 있지? 아까 넓이로 잠깐 이야기했지만 10도 있다, 그치? 또 뭐도 있지, 근데? 근데 우리는 플러스도 제곱하면은 양수가 되지만 뭐도 마이너스인 숫자, 음수도 제곱하면은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러면은 제곱해서 100이 되는 거는 플러스 10도 있지만 뭐도 있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0도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 정의만 알면 되겠네. 자, 그러면 36의 제곱근은 뭐가 될까요? 36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36이 되는 수를 찾으면 된다, 그치? 그러면은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뭐를 제곱하면 6이 되지? 숫자 크기만 너무 생각해봐. 6을 제곱해야 36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더라고. 자,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하겠지? 그러면 이걸 말로 한번 해볼게요. A의 제곱근은 뭘까요?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고, A의 제곱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X라고 했어. A의 제곱근이 X. 그러면은 이 X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A가 된다는 거죠, 그쵸? A의 제곱근을 X라고 하고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은 그 제곱근은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X라고 했잖아. 제곱근. 자, 이렇게 정의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계속 좀 가볍게 생각하고 까먹고 막 그러는데 정의가 제일 중요해. 나중에 분명히 헷갈릴 거야.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 문장으로 나오는 문제 보면 헷갈리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정의다. 근데 그냥 제곱근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뭐의 제곱근 이렇게 묻는 거야, 그렇지?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다음 제곱근의 개수. 자,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100의 제곱근은 몇 개 있을까? 제곱하면 100이 되는 수는 몇 개 있었지? 10이랑 마이너스 10 두 개 있었지,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10 두 개 있었어.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10 두 개 나와. 우리 개수가 몇 개인 거죠? 100의 제곱근은? 두 개 나오죠, 그쵸? 두 개. 그런데 플러스인 숫자의 제곱근이 아니라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0. 0의 제곱근이 얼마냐고 물었어. 제곱하면 0이 되는 숫자잖아, 그치? 뭐밖에 없을까? 뭐를 제곱해야 0이 나오지? 0을 제곱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애초에, 그치? 0 제곱밖에 없잖아. 제곱해서 0이 나온다는 건 애초에 0이어야 되지, 그 숫자도. 그래서 0. 그럼 이거는 한 개. 자, 근데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100의 제곱근은 뭘까요? 라고 물었어. 마이너스 100의 제곱근. 근데 선생님 아까 말했는데 양수 플러스인 숫자도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인 숫자도 제곱하면 뭐가 됐어? 플러스가 됐죠, 그쵸? 0은 제곱하면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얼마가 나올 수가 없네, 맞죠?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100의 제곱근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가 되는 거라고, 없다. 근데 개수를 말했으니까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었는데 없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개수니까 몇 개라고 써야 돼? 0개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쵸? 개수가 몇 개냐고 답인데 답이 없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치? 0개라고 써야만 안 되더라고. 자, 그래서 제곱근의 개수는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냥 제곱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쵸? 어떤 수의 제곱근이라고 말하라고 했으니까 A의 제곱근의 개수를 따질 텐데, 자, A가 양수일 때라는 뜻이잖아. 0보다 크다라는 건, 그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야. A가 양수일 때는 이 제곱근이 몇 개 나오죠? A의 제곱근이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두 개의 값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두 개. A가 0이면 실제로 0의 제곱근처럼 생각하라는 거야. A가 0이라는 숫자라고. 그럼 0의 제곱근은 몇 개? 미안. 0이 나오니까 몇 개냐면
한 개가 된다. 그렇지? 0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면은 이런 마이너스인 숫자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개수는 몇 개? 0개가 되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지? 자, 너무 중요한데 까먹기 쉬워서. 근데 이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산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까먹어.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자고. 자, 이번에는 제곱근이 저렇게 아까처럼 100의 제곱근, 36의 제곱근 이런 것들은 쉽게 숫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 그치? 그때는 뭐를 써야 돼? 기호를 쓸 수밖에 없지. 그 기호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근호라고 말해. 루트. 이렇게. 루트. 이게 루트라고 쓰는데 루트를 근호라고 루트라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거를 근호 또는 뭐 제곱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얘 자체를 뭐 루트는 이런 어제가 크리스마스잖아. 그렇지? 그 마차가 이게 뭐야? 뭐라고 하지? 썰매. 그렇지? 썰매 끄는 애 이름 뭐야? 루돌프. 근데 독일 사람 중에 루돌프라는 사람이 있어. 사슴이랑 그냥 뭐야? 사슴이 썰매랑 끈지 괜히 수학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지? 루돌프라는 사람이 이게 뿌리 루트가 영어로 뿌리인데 뭐 이 말도 뿌리라는 소리야. 뿌리. 레딕스, 브라딕스 뭐 어떻게 읽는데 어쨌든. 자, 근데 여기서 매번 쓸 때마다 루트 3 또는 이거 3 이렇게 쓰기가 좀 그렇다. 그렇지? 매번 쓰다 보니까 기호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처음엔 이렇게 썼어. 루트 2. 아, 이거 좀 헷갈려. 숫자 1 같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나중에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말 한 사람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뭐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 한 사람 있잖아. 그치? 그 사람이 X축, Y축 이렇게 처음으로 고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옆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긋는 것까지 생각해. 그래서 이 R, 한마디로 말하면 이 R에 대한 거를 이렇게 쭉 길게 늘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읽을 때 루트 3, 루트 2 이렇게 읽을 거야. 또는 근호 3, 근호 2 뭐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 제곱근 2, 제곱근 3 이렇게 읽어도 되고. 자, 이런 표현을 할 텐데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네. 자, 예를 들어 방금 전에 했듯이 100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100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플러스 10도 있고 마이너스 10도 있죠. 그쵸? 자, 근데 플러스 10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100의 플러스인 제곱, 양수인 제곱근이라고 해서 양의 제곱근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 100의 음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100의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봐. 100이니까 이렇게 쉽게 나오죠. 예를 들어 5의 제곱근 근데 5라는 숫자는 양수니까 분명히 2개 있는 게 맞잖아. 그치? 제곱근이 2개 있어야 돼. 근데 2.5의 제곱 아니다. 그치? 2.5는 제곱하면 6.25가 나오니까 2.5는 아니고 뭘 제곱해야지 5가 될까? 제곱하면 5가 되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새로운 기호로 약속하자고. 무슨 기호? 루트라는 기호. 근호. 그쵸? 근호로 표현을 하자고. 아, 계산 못하겠으니까 그냥 플러스 루트 5. 또 뭐가 있을까? 양수의 제곱근은 2개니까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쓰자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2개 쓸 거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되지? 5의 무슨 제곱근? 양의 제곱근. 얘는 5의 음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고. 그래. 계산이 안 되니까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뭔지 알 수 없으니까 루트라는 기호를 쓰면 돼. 선생님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도 이거랑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기 싫으니까 플러스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100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맞아.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는데 얘는 굳이 루트를 안 써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얘도 맞는 표현이야. 표현 자체가 틀린 건 아니야.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근이 있을 때 루트를 이렇게 사용한다. 루트 5 또는 제곱근 5 이렇게 말을 하면 돼. 5의 제곱근과 제곱근 5는 다르다. 5의 제곱근은 이렇게 두 개야. 근데 제곱근 5는 그 제곱근을 루트라고 생각하라고. 루트 5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루트 5를 뜻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설명을 좀 할게요. 제곱수. 제곱수가 뭐냐면 여러분들 편하게 제곱한 숫자를 제곱수라고 말한다고. 제곱한 숫자. 근데 뭐 분수, 막 소수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냐면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제곱한 숫자들을 자연수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자연수들을 제곱한 수. 그럼 어떤 숫자가 있죠? 1을 제곱하면 1, 2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4가 나오지, 그치? 1은 제곱해도 1. 3을 제곱하면 9. 4를 제곱하면 16. 5를 제곱하면 25. 이런 식으로 가는 숫자들이 제곱수잖아, 그치? 이것도 10을 제곱하면 뭐가 되죠? 100이지, 그치? 그 100도 제곱수겠네? 맞지? 근데 이런 제곱수가 루트 안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런 제곱수를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이제 새로운 말을 배우는데 제곱한 숫자 제곱수가 루트 안에 있을 때 이거는 루트 없이도 얻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그치? 제곱한 숫자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루트 10의 제곱인데 루트 없이 뭐가 돼? 그냥 10이 되잖아 이렇게 그치? 얘는 마이너스 놔두고 루트 10의 제곱인데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루트랑 이 제곱이 지워지는 모양처럼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됐어? 자, 그래서 제곱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루트가 없이 표현 가능해. 그럼 루트 없이 표현 가능한 거는 루트 있게 쓰는 게 좋아? 없게 쓰는 게 좋아? 없게 써야지 맞는 거라고, 그치? 자, 한 번 더 해볼게. 자, 그러면 루트 4가 있어. 루트 4는 뭐의 제곱이죠? 제곱수니까 2의 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뭐라고 쓰는 게 좋겠어? 굳이 이걸 안 쓰고 2라고 쓰면 되더라고. 이렇게. 자, 루트 9가 있어. 루트 9. 근데 9가 뭐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되지? 그냥 3이라고 쓰면 된다고. 루트 없이. 그래야지 10의 제곱이 루트 안에 있으면 10이 되듯이. 그치? 근데 루트 15가 있어. 얘는 제곱이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제곱이 아니지. 그치? 3 곱하기 5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그냥 다시 루트 15라고 써야 돼. 근데 이게 섞여 있는 경우 한 가지만 설명을 하자. 루트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98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 이런 거는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 루트 98은 얼마냐면은 2 곱하기 49죠. 근데 49가 제곱수 아닌가? 뭐를 제곱하면 49가 나오죠? 7 제곱하면 49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7 곱하기 7.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여러분들이 7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제곱수면은 제곱이랑 루트 없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7만 빠져나올 수 있고 2는 못 빠져나오니까 7 루트 2. 사실 이렇게 빠져나오면 요 아무것도 없으면 곱하기가 생략됐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표현들만 좀 익숙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방금 이야기했던 건데 어떤 양수의 제곱근이 있어. 양수 A의 제곱근. 그러면 항상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이 내용을 잘 생각해봐. 100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고 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쓰는데 이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곱수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자고. 양수 a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루트 a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a가 있다. 그때 얘를 뭐라고 말한다고? a의 양의 제곱근, 얘를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말을 한다는 소리야. 항상 양수의 제곱근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럼 제곱수일 때 어떤 수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치? 맞지? 자, 근데 이게 좀 곤란한 게 봐봐. 루트 안에서 10의 제곱이 있고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있어. 얘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루트 100이 돼서 얼마가 되는가? 루트 없이 쓰면 그냥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처럼 요 값이 그대로 써진다고 생각할 수 있더라고. 근데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여러분들 이거 제곱하면 다시 뭐가 돼? 플러스 100이 돼서 얘랑 똑같아지잖아. 그럼 쌤 이거는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듯이 얘도 그대로 나와야죠. 그게 아니라고. 마이너스 안에서 제곱이더라도 제곱하면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없이 나와야 된다고. 그치? 그대로 나오면 안 돼. 이 값이 그대로 마이너스 10인 채로 나오면 안 되고 답이 그냥 10이 돼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줘야지 전체는 플러스가 되잖아. 그래서 이 식이 얘가 양수였을 때, a가 양수였을 때 또는 0이었을 때는 그대로 빼면 되는데 얘가 음수다.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꼴이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얼마인 채로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 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더라. 자, 예를 들어 루트 x 빼기 3의 제곱이 있는데 x가 만약에 3보다 큰 숫자야. x가 만약에 3보다 큰 숫자면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x가 3보다 크면 예를 들어 3, 4, 5, 6, 7, 8 대입해. 바로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양수일 때 그대로 나오듯이 그냥 제곱이랑 루트랑 상쇄된다는 개념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대로 나와. 근데 x가 3보다 작은 숫자야. 그러면은 2, 1 이런 애들 대입해보면 알잖아. 음수 나오죠 이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음수의 제곱이니까 이 식이 음수면 얘가 음수면 이 음수가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값이 이거 자체를 그대로 쓰면 이게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또 붙여줘야 되더라고. 뭐냐에 따라서 이 x의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여러분들 교재에서 몇 종 내용까지냐면 13종 내용까지야.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부터 천천히 쌤 지금 설명한 거는 설명만 듣고 바로 문제를 풀라 그러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설명 들었던 내용들이 막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읽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몇 쪽까지냐면 13쪽? 13쪽까지 내용만 한번 풀어보기로 하자고.